대하 TI 월봉 하단에서 반등 확인하고 역배열 돌파 기대하면서 추천을 드렸고, 오늘까지 고가 8%로 총 40% 상승 나왔습니다. 과거의 돌파 타점 그리고 눌림 타점 확인해 보시고, 과거로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신하가 여기서 돌파 추천을 줬고 여기서 눌림 추천을 줬을까,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해야 같은 타점에서 또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일봉이고, 자, 여기 또 지지가 나왔던 자리 3,900원 정도입니다. 지지가 나오다가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니까 크게 빠졌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여기 이탈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이후로는 또 같은 가격대에서 저항이 걸립니다. 저항이 걸리다가 오늘은 최근에는 뚫고, 어제 뚫고 오늘 또 안착 마감을 했죠. 여기가 3,900원 정도 하는 241선 1년의 매물과도 겹치는 맥점입니다. 맥점 3,900원 정도가 지금의 1차 지지 맥점이 된다. 현재 1년선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 속에 있지만, 3,900원을 이탈한다면 다시 3,000원 중반까지 조정 나오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이렇게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고 하는 당연한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1차로 3,900원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고, 그 위로는 오늘의 윗꼬리 저항 그리고 481선 이렇게 두 개 저항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을 했던 타점은 여기고요. 여기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40% 상승. 지금은 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기엔 껄끄럽죠. 눌림을 노려보던가 다른 종목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하락 시에는 분할 매도 시작하고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린 케미칼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역돌초, 그리고 노란색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집봉으로 봤고요. 세력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개미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외집을 했다고 본 거죠. 단기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결국 단기에 최대 30% 수익이 나왔고요.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이런 고점은 피하시고 고점 윗꼬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윗꼬리는 경계를 하시고, 이렇게 행보 바닥권 자리에서 나오는 윗꼬리들은 큰 그림에서 이제 매물 소화로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 자리에 뜬 매집봉 같은 것들은 역배열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뜬 거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 주는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일봉이고요. 자, 일봉은 9,500원에서 저항 뚜렷하게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흔들면서 올라갔고요. 이후에 또다시 9,500원에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였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끄는 자리에요. 역배열 끊고 살짝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 그래서 추천했고 장기 입형 이탈 없이 반등. 지금은 또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지지, 2차 지지는 이렇게 보시고 1차 지지, 2차 지지. 종가상 12,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1차로 중요하게 됐죠. 그 위로 12,500원, 13,6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탄소 포집 호재죠. 다음 샤페론 신규 상장주고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2일 만에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살짝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19일에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18%, 10%. 보호예수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할 수 없게 묶여있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 제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매도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더라도 이 일정에 따른 불안감이 주가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물량이 적다, 이 비율이 작으면 별 상관이 없지만 물량이 크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단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고,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무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10월 28일에 보호예수 해제가 있었습니다. 12% 정도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죠. 10월 28일은 요때고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죠. 파란 색깔 요때. 그러니까 오버행 전에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이후로는 오버행 이슈 해소, 그걸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뚜렷하게 뭐 강한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굳이 찾자면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연내로 있었고요. 그리고 11일 이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정부 과제 선정이 되었다. 뭐 그렇게 뚜렷한 뉴스는 없었고, 여기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 차트 추천 드렸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버행 일정이 있어도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인지를 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 지지 이탈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뭐 손절했다가 다시 회복하면 재매수 하던가 추매하는 식으로 버티던가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 이때 제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알려드렸고, 14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고, 지키면 홀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게 수익이 났고요. 현재는 요 추세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니까 이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크게 빠지다가 추세를 돌리면서 크게 올라갔죠. 반대로 크게 올라가다가 또 요 추세를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61선이랑 21선 겹치는 자리가 15,000원이고요 15,000원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파동이 크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 밀리게 된다면, 지키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밀린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크게 한번 빠졌다가 뒤늦게 큰 W 형태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15,000원 이탈 여부 보면서 포지션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항상 단기에 크게 오른 거는 경계를 하시고, 단기에 크게 빠졌다면, 그리고 돌아 나온 흐름이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자. 다음 네이처셀, 이것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7월에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일정이 8월 30일, 미리 7월에 추천을 드린 거죠. 선반영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 이때 일정 8월 30일이 일정이었고, 이제 이후로는 쭉쭉쭉 빠졌습니다. 차트만으로 차트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서 여기에서 손절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위에서 물렸던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이프릴도
이런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최근에도 큰 추세로 올라가다가 첫 이탈이 나온 상태고, 여기 회색 이탈하면 또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수는 항상 올라갈 것만 상상을 하고요, 고수는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도 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한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다음 피코그램은 3월에 스윙 좋다, 길게 좋다 말씀드렸고, 2달 쉬다가 쭉 정배열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추세선 이탈하면서 죽었죠. 역시 동일하게 크게 빠지고 반등 확인되는 자리에서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 가든 말든 하지 마라 했고, 여기서 이제 따라 붙었던 분들은 또 아픈 구간이 됐죠. 단기에 크게 오르면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시고, 아 내가 타점을 놓쳤구나, 기존에 신하가 추천을 했던, 제가 추천을 했던 자리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피코그램은 현재 이렇게 역배열 저항받으면서 떨어지고 있고, 21선 지지가 중요하겠죠. 21선 지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이전처럼 아주 크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STX, 이때 장중 단타 추천드렸고, 급하게 상한가, 그리고 갭 상승으로 또 상한가, 다음날 또 고가 24%, 분할 매도 하면서 충분히 17일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 17일에 고점 음봉 윗꼬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빠르게 크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경고를 드렸고,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네요. 16일의 시가 6,1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그 다음 밑에 저가, 그 다음 종가, 이런 식으로 캔들의 시가와 저가, 종가 이렇게 보면서 지지 대응을 잡으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 아주 중요한 맥점이 되니까. 이때도 음봉 윗꼬리 뜨고 크게 빠졌다가 반등 나왔죠. 지금도 여기서 음봉 윗꼬리 뜨고 크게 빠질 수 있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장기 2편과 가까운 이런 자리보다 장기 2편과 주가가 멀어진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뜨면 더욱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3일 연속 급등이 나왔으니까. 과거로 치면 이런 자리죠. 3일 연속 급등이 나왔고 음봉 윗꼬리 출현. 장기 2편이랑 주가랑 많이 멀어졌죠. 그러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3번 급등 나왔고 음봉 윗꼬리 뜨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졌죠.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급하게 오르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면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자. 그리고 이후로는 가짜 반등을 주면서 크게 빠질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안 빠지고 지키면서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뜨면 이후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잡았다가 자칫 끌려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추천하고 가짜 반등 한번 먹었고, 여기서도 가짜 반등 한번 먹었고요. 이후로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